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세대별로 선호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짧은 동영상을 숏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짧은 동영상 말 그대로인데요. 틱톡이 먼저 이걸로 재미를 좀 봤더니 유튜브가 따라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 돈 버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는 유럽에서 장사할 때 이제는 돈 받고 저희 장사할게요. 페이스북, 인스타 돈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틱톡이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초등학생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틱톡의 인기 여전합니까? 그럼요. 미국에서 뭐 금지까지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틱톡의 이용 시간은 증가하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은 작년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용 시간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이 이겼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겠지만 인스타그램보다 페이스북이 아직은 이용 시간이 더 한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서 내년 정도 되면 페이스북을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유튜브의 이용 시간마저도 이겼습니다. 영국에서는. 예, 영국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유럽 전역에서 인기가 있고 남미에서도 인기가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고 전 세계에서 틱톡이 가장 인기 없는 나라가 두 나라,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10대들 같은 게에는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숏폼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제가 여쭤볼게요. 네, 혹시 유튜브 혹시 보실 때 몇 배속으로 보세요? 저 2배속. 어우, 저는 무조건 2배속. 팟캐스트 들을 때도 무조건 2배속. 그렇죠. 이거는 요즘 나이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제 50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배속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정속으로 다 보시거나 네.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젊어질수록 1.5배속, 1.7배속, 1.2배속, 2배속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긴 영상을 보는 거가 힘들어서 빨리라도 본다. 긴 영상은 빨리라도 본다는 거고요.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영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짧은 영상에서 왜냐하면 짧은 영상에는 재미와 정보가 되게 압축적으로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동할 때 긴 영상 봤다가 끊었다 보는 것보다는 짧은 영상 쑥쑥.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있어서 특히 도시 생활에 있어서 숏폼이라는 것이 소비에도 좀 편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숏폼이 인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오늘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의 파수꾼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탐을 위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것을 보는 것은 요즘 나타나는 것은 10대들이 영화관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여줄 틀기고 하는 그 영화를 정배속으로 끝까지 봐야 한다라는 것. 요새는 거의 대부분 히스토리 압축돼 있는 유튜브에 그렇죠. 먼저 보죠. 그걸 다들 보더라고요. 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네. 요즘 제작사에서 홍보를 위해서 네. 그걸 풀어주니까 그걸 유튜버들이 요약을 누가 재밌게 하느냐 이걸 해서 그걸 다 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한다라는 것은 컨텐츠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전통적인 미디어들도 올리다 보니까 봐야 될 영상은 넘쳐나는데 언제 이거 정속으로 다 보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배속으로도 보는 거고 또 이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임팩트 효과 있게 표현하고 있는 짧은 영상에 숏폼에 사람들이 관심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 왜 있는지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틱톡 안 되겠는데 우리도 짧은 거 해서 내놓은 게 2년 전에 쇼츠라고 네. 말 그대로 짧은 영상이잖아요. 사용자가 20억 명이나 늘었다. 근데 왜 유튜브 회사 임직원들은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왜요? 것이 긴 영상에는 광고가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효과가 있고 건너뛰기 못하는 광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전 너무 싫은데. 근데 쇼츠에서는 이 광고도 훅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출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이 브랜드들이 그리고 광고 단가도 그래서 저렴합니다. 근데 브랜드들이 뭘 선호하냐면 광고 효과 별로 없으니까 크리에이터하고 협업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그러니까 쇼츠에서 쇼츠를 잘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대신에 브랜드 협업을 더 선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가 보통 이 카니발레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잠식 효과. 네. 이 쇼츠에 의해서 쇼츠가 인기 있는 건 좋은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당장의 고객들이 이용자들이 틱톡으로 떠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쟁선을 유지해 주니까요. 그런데 긴 영상이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2, 4분기 때는 유튜브 광고 매출이 좀 증가했지만 작년에서의 4, 4분기하고 이번에 1, 4분기하고 연속 2분기 동안 그 6개월 동안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안에 내부 데이터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보도인데요. 내부 데이터를 보니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긴 영상을 만드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들도 점점 쇼츠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면 이 긴 영상에 있는 전통적인 유튜브의 공간이 점점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짧은 영상의 쇼츠가 쇼폼이 긴 영상을 잡아먹고 있다. 광고 매출에서도 잡아먹고 있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볼 때도 그 만드는 빈도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당연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30분짜리 영상 찍는 것보다 3분 영상 찍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훨씬 그래도 이제 이 끼가 있고 뭔가 재능이 있는 분들은 압축적으로 내가 15초에서 30초에 모든 걸 다 표현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만드는 입장에서도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니까 긴 영상을 크리에이터들이 안 만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긴 영상 만드는 걸 잘라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잘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짧은 영상만 만들고 또 하나 짧은 영상 만들면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틱톡에도 올릴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릴스에도 올고 1타 3피를 할 수 원소스 있는 멀티유즈. 네,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생산의 축도 중심 무게 중심도 긴 영상에서 짧은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내부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부분이거든요. 20억 명이 늘었지만 속빈 강정이다. 뭐 속빈 것까지는 아니지만 속이 빌 수도 있는 골다공증이 될 수도 있는 강정이다. 네.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돈이 안 되면 서버에 부담만 준다 이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면 유튜브의 그 크리에이터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뭔가 결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정말 빠르고 감각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세대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데이터나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55세 이상은 여전히 긴 영상을 좋아하고요. 쇼폼에 대한 일단 몰입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 어머니도 엄청나게 많이 보시거든요. 80에 다 되셨는데 네. 유튜브 없으면 못 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는 그런 영상들은 길게 가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 차이를 둘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배속도 세대별 차이에 의해서 저희 어머니 2배속 절대 못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Z세대만이 좀 그랬다라고 했다라면 요즘 뭐 알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밀리니얼 세대까지도 쇼폼을 좋아하고 소비하는 부분에서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제가 그냥 저도 쇼폼을 많이 보지만 왜냐하면 뭐 좀 이따 내릴 건데 뭐 긴 영상을 본다기보면 다른 분들도 다 쇼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쇼폼에 대한 인기도는 앞으로 흔히 말하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대세에 맞는 유튜브도 아마 광고 모델을 더 찾아낼 거라고 보아요.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더 많은 광고 모델을 찾아내서 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기업의 최대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할 거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 걱정은 저희가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런 효과가 재미있는 일들은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유튜브 걱정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정은 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우리 집 중3은 인강도 1.65배로 봅니다. 안와 하셨는데 근데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하나하나 할 시간이 없으니까 녹음을 무조건 해서 다니면서 2배속으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리려고. 저도 대학원 수업합니다만 저는 아예 제가 1.5배속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래서 유튜브가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대안을 내놓을 텐데 강정수 박사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물꼬를 돌리려 하지 않는다. 네. 이거 네. 안에서 예를 들자면 틱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광고 모델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자면 편집할 때 요즘 뭐 AR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쓱 하게 되면은 갑자기 내 얼굴이 이뻐진다든지 만화의 어떤 주인공으로 변한다든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유료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런 필터들이.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서 유튜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필터에서 그러니까 어떤 편집 도구에서 유료 모델을 하지 그러네요. 않았었는데 네. 아예 이것을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들도 많아지고 일반 이용자들도 참여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돈 내고 이 필터로 이쁘게 영상 찍고 효과 맘껏 보고 이걸로 바이럴 효과도 내라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는 대단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스노우 같은 필터들 요즘에 정기 구독하잖아요. 네. 그 트렌드에 따라서 필터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네. 자 8239님 광고도 이제 4글자에서 6글자로 하는 날도 오겠네요 하셨고 야 윤성은님 오늘의 장원이에요. 잔소리도 이제 배속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짧게 해야 좋아한다. 네. 그래요. 짧게 해야 된다. 네. 차근차근 기승전결 요구 안 된다. 네. 메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메타가 유럽에서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다. 네. 근데 왜 유럽에만 그런지도 궁금하고 네. 지금까지는 페이스북, 인스타 돈 안 받았잖아요. 네. 왜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게 이제 오늘 많이 화두가 됐던 오늘 방송에서도 디지털 시장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 유럽연합에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시장법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큰 기업들에게 정보의 투명성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추적 광고나 타겟팅 광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히 메타가 잘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또 유럽에서 되게 인기 있는 서비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왓츠앱이라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 세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일종의 합병을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해서 어떻게든지 강종석에게 광고 효과 노출시키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거든. 최적화된 네. 광고를 너 제공한다.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뭐 봤더라. 그리고 왓츠앱에서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하던데 고양이 사료가 필요한 거였어? 그러면서 고양이 사료 그런 거 빠방 뜨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무런 고양이에 대해서 보지 않았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데이터 합평을 통해서 저한테 타겟팅을 잘하는데 이러지 말아라. 특히 정치 광고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타겟팅 광고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메타가 충분히 돈이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아예 추적 광고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도 데이터 병합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정치 광고는 또 안 되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규제가 워낙 문제가 많이 있었고 워낙 많이 벌금도 내고 뭐 이런 위반도 많이 했거든요. 메타가.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그러면 우리 광고 아예 없앨게. 그 대신 유료로 서비스 라고 근데 이거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광고 보면서 계속 기존대로 가되 하지만 여기에는 유럽연합의 규진대로 청소년들에게는 타겟팅 광고 하지 않겠고 그다음에 성인들에게도 뭐 데이터 병합하자 이건 지킬게. 근데 요거 있고 아예 광고 깔끔한 너희들이 원했던 이걸 봐. 그러면서 유료 서비스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뉴욕 타임즈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유료 서비스 쓰시겠어요? 인스타그램?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유럽 시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너희들 개인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 소중히 여기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어라고 되묻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캐나다에서 법이 하나가 통과됐던 것이 뭐냐면 뉴스를 공유하면은 페이스북이 돈을 내라. 이용자들이 공유해도 이용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 뉴스를 공유하면은 너네가 돈 내라 뉴스 사업자에게. 그래서 지금 뉴스 안 보여준다고 안 해버리겠다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안 해버렸어요. 네. 근데 트래픽이 전혀 줄지 않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유럽연합 법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비판적이거든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애플에게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앱이 돌아가게 하라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하나 더 연다 뭐 이런 거는 뭐 이해가 가지만 네.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너 카카오톡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저 대화 다 들고 라인으로 옮길게요 하면 옮겨줘야 돼요. 이게 지금
왓츠앱에서 하다가 딴 데로 옮긴다면 이사 가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큰 뭐 이거는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강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유료를 할 테니까 선택해봐. 아마 공무원들 외에 누가 또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외에 제가 보기엔 누가 유료 쓸까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일종의 생색을 내는 거고 아픈 척하는 거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지금 한번 이 주고받는 게임 핑퐁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메타가 유럽 시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개인정보 얼마짜리니 이렇게 묻는 느낌도 있는데 이미 노르웨이에서는 메타가 하루에 1억 원씩 관련해서 벌금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유럽연합의 규제를 피하려는 우회 수단이자 너희들의 민도를 한번 시험해볼게 이런 테스트 베드라고 한다면 스레드를 유럽에서 서비스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 아직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스레드도 하려면 여기에서 개인정보를 똑같이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메타가라는 거대 기업의 하위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유럽연합은 스레드 잠깐 안 들어갈래. 우리 안 들어가도 되게 뭐 10억 명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다른 데도 손님 많거든. 네,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면 VPN을 설치해가지고 스레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정치권에게 이야기할 네. 정도로 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역시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다 항상. 네네네. 네. 사실은 틱톡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틱톡 금지한다 그러지만 미국 대선 전에는 절대 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선 때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때도 바이든은 틱톡커들을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용자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 거를 함부로 어른들이 금지시키면 어른들이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메타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좋아하는데 네. 이걸 돈 내고 쓰라고? 이거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법안 만들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런 식의 어떤 여론들이 충분히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메타도 노리고 있는 거고 사실 이용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법 위에 이용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편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좀 균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수학여행 얘기가 다시 생각났어요. 초등학생 수학여행. 왜 못 가게 하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전국의 초등학생 266만 명입니다. 네. 자, 박민웅님, 내 신용정보 보호하는데도 돈 내야 됩니까? 아유, 세상 참 하셨는데 시스템이 유지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누군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가 쓰고 기업이 부담을 했는데 그게 기업이 부담하는 광고를 안 본다라고 하면 과금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네. 요 유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첫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EU가 6개 빅테크 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삼성은 빼줬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 됩니까? 의문의 1패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의문의 1패인데 규제를 안 당했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네. 서비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삼성이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애플 뮤직도 있고 네. 애플 TV 플러스도 있고 애플 뉴스도 유료 서비스가 있고 계속해서 서비스들을 이 층들을 해나갔는데 지금 삼성이 특히 10대들한테 인기 없잖아요. 10대들한테 인기 없는 한국에서도 인기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글쎄 뭐 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그런 걱정들이 좀 있고 있는 이유들은 이러한 서비스 부분에서 삼성이 그렇게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그거는 삼성도 이번에 지켜야 돼요. 충전 포트를 갖다 이제 삼성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USB-C라는 규격을 네. 애플도 이제는 그 8핀에서 바꿔야 되고 삼성전자도 이제는 USB-C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삼성전자 쓸 때는 이충전기 집에 그러니까 충전기가 여러 종류가 있다. 이것도 그건 불편하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네. 이번에 충전기 규격을 애플이든 삼성이든 유럽에서 물건 팔려 그러면 USB-C를 지켜라.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마 이번에 15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이제는 곧 전 세계적으로 USB-C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럽연합이 좀 잘해준 거죠. 그거 말고 그 안에서 구동되는 앱이나 서비스에는 굳이 규제를 안 해도 되겠는데. 네네. 삼성전자는 브라우저도 사실은 많이 쓰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들어가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규제 대상이 될 만한 거의 기준이 있거든요. 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네. 그러니까 MAU에서 월 적극적인 사용자가 사용할 것. 근데 이제 100만 명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나라별로 치면은. 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규제에서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아해야 되는 뉴스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저 그 의견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화웨이가 네. 나노 7을 집어넣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휴대폰 시장에서 대량 양산을 통해서 경쟁력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웨이 폰이 지금 사실은 유럽에서는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규제하고 있지만 네. 유럽은 규제하고 있지 않고 하웨이 통신 장비는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유럽 소비자들이 삼성이 유럽에서 전자가 치고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가성비. 있기 때문에 가성비 선호가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LG전자가 과거 소니를 제낄 수 있었던 이런 제품도 잘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많이 팔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워낙 크고 여기에 유럽 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 동남아 시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국 시장과 뭐 아시아 시장 저기 한국이나 일본 시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의 규모는 있습니다. 그래요. 화웨이의 그 새로운 폰이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